오늘은 이제 급액 관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예. 일단 급액 관리는 일단 목차는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급액 관리 기본에 관련해서 얘기할 때 보통 금권 환경 변화가 피변인 원인은 양액 조성보다 급액 관리의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제는 이제 양액 조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왜냐?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급액 관리 실제로 금권의 그 양분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는 급액 관리에 의한 것이 더 크고요. 양액이 어떻게 조성되는지는 물론 그것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거는 크지 않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이 양액 갖다가 토마토를 키워도 오이 토마토 양액으로 토마토를 키우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금권의 변화, 금권의 정도는 오히려 오이를 키우는 오이 양액을 준 사람이 토마토 키우는 금권에 더 맞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급액 관리는 식물의 상태, 그러니까 식물의 건강 상태라든가 세력 이런 여러 가지 종합한 것들과 날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들요. 급액 관리는 여기서 급액 관리라는 거는 저기 양분을 어떤 종류를 주냐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물을 줄 것인가에 대한 전략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급액 관리는 그 배양액을 조성을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전략으로 물을 줄 것이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급액 관리라고 하고요. 그다음 극박한 변화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고요. 또 배지 온도가 적당하게 관리하고 배지 온도를 적당하게 관리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기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굉장히 온도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관찰했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양액을 주는 것도 그러니까 양분을 주는 것도 목표지만 온도를 식히려고 물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0줄에 100cc가 들어갔다면은 앞으로 100줄에 200cc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와요. 그때는 식물체가 그 배양액을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금권의 온도를 떨어뜨리려고 주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그런 목적이 이제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죠. 급액을 적게 하면 이시 관리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급액을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이시를 우리가 공급 물량을 한 70ml 정도 주라고 해요. 시간으로 치면 2리터짜리로 2분을 얘기하죠. 2분 정도 안 주고 1분이나 이렇게 줘버리면은 급액 관리가 굉장히 이시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뒤에서 보는 추후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급액된 배양은 세 가지 기능을 한다.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뭐예요? 함수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함수율을 변화시키는 것들, 우리가 급액 배양액을 공급함으로써 첫 번째 목적이 그 배진의 물량을 증가시킨다. 이거고. 두 번째가 배진의 배양액을 교체하는 기능. 이거 뭐냐면은 배진에 내가 이제 양분을 집어넣었을 때 그 안에서 양분을 식물체가 흡수하게 되면은 특정 양분이 모자랄 수도 있고 전체 양분이 모자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양분을 교체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배양액의 목적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을 주는 것, 두 번째는 양분을 주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배액시키는 기능인데요. 이 배액을 시키게 되면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그 금권의 그 예를 들어 분포도를 좋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배액을 뺨으로써 비슷해져요. 금권이. 예를 들어 내가 금권의 배액을 안 빼버리면은 배지마다 EC라든가 pH라든가 이게 많이 달라지는데 얘가 배액을 빼면은 금권의 pH나 금권의 EC가 물론 배지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 온실에 대한 온실의 배지를 비슷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배액은. 좋은 배지는 최소한의 배액비율로 최대의 교체 기능을 가진 것. 그러니까 내가 배지를 물을 줬는데 내가 그 준 만큼,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줘도 금권의 EC라든가 이것들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좋은 배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쁜 배지는 내가 많이 줬을 때 교체해줄 수 있는 건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흙이고, 흙이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안면이고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코코피트가 있을 수가 있고 중간에 피트모스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안면, 코코피트, 피트모스, 토양, 흙에 따라서 배지가 이제 이런 교체 기능을 적은 우리가 공급량으로도 충분히 교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좋은 배지라고 하는데 토양은 그러니까 안면이 최고 좋다고 해요. 지금까지는요. 세 가지 기능의 비율은 환경에 따라 다르며 적은 배는 배를 적게 하고 급액감을 크게 해서 급액이 될 때마다 배진의 배양의 교체가 많게 한다. 여름에는 반대로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면요.
이 저온기 때, 약광기 때죠. 정확히 말하면 약광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저온기라고 보는 약광기. 왜 약광기라고 하냐면은 감이 없을 예를 들어서 온도가 높아도 약광기일 수 있잖아요. 이때는 배액을 적게 하고 한 번에 많이 줘서 많이 주고 간격 크게 띄워서 한 번 줄 때마다 배지의 그 배양액을 자주 교체해 주는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고요. 여름처럼 반대로 짧게 다 주셔갖고 조금씩 바꾸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일단 전략은 그러다 보니까 약광기 때는 다량 소액 전략을 짜고요. 강광기 때는 소량 다회의 전략을 짜요. 근데 여기서 아까 강광기 때는 소량 다회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아까 어떤 경우는 다량 다회일까요? 근권의 온도가 높을 때, 너무 높을 때 35도가 넘어가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량 다회의 전략을 짜요. 그때는 물을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먼저 뿌리의 근권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량 다회의 전략을 짠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소량 다회를 주라고 하니까 8월 달에 다량 소요가 맞긴 맞는데 근권의 온도가 넘어가는 비상탑 때가 발생하면 어때요? 다량 다회 전략을 짜서 근권의 이시를 떨어뜨리는데요. 이 다량 다회 전략을 짤 때는 이시를 좀 낮춰요, 우리가요. 식물한테 왜 낮추냐면은 식물 좋으라고 낮추는 게 아니라 비료값을 절약하려고 우리 그때 낮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3.0을 주라고 하는데 그때는 2.5, 뭐 2.0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내가 물을 진짜 많이 빼면 2.0까지 내려가요. 왜냐면 이때는 내가 양분을 먹는 것도 목적이지만 근권의 온도를 떠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전략을 짤 때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함으로써 어떤 기대 효과를 얻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근권에 양액을 갖다가 3.5로 공급하고 싶어요. 3.0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 3.5, 4.5 공급하면은 비료값이 비싸지겠죠. 가능은 한데, 근데 어떤 목적이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3.5, 4.5를 주는 이유가 우리 내 나무는 지금 체력이 너무 강해갖고 이거를 조금 더 근권 이시를 빨리 넣고 싶어. 그러면은 3.5, 4.5를 넣고 배양액을 안 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4.0, 4.5 줄 수 있는 경우가 어떠냐면은 내가 배양액을 공급했는데 3.0 공급했는데 근권 이시가 2.5야. 그럼 어때요? 양분의 결핍 증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단 상태죠. 그러면 어때요? 3.5, 4.0으로 부족한 양분을 빨리 채워줘야 돼. 이때죠. 항상 우리가 이 배양액을 공급할 때 전략들은 급여 관리할 때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작물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들, 이거는 눈에 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죠. 두 번째가 근권의 배액을 부족하면서 이 근권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것을 빨리 문제 생길 것 같으면 얼른 회복시켜주는 것들, 이것들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해줘라, 어떤 시기에 양액을 어떻게 줘라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근본적인 전략은 강이 강할수록 소량 다회, 과기 없을수록 다량 수혜 전략을 짜되 그 안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굉장히 높을 때는 다량 다회를 짜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보면 우리가 이제 포수 기능을 얘기할 때요, 세 가지가 이제 포수, 교체, 배액 기능인데 저온기 때는 뭐가 높아요? 교체 기능이 높죠. 저온기 때는. 고온기 때는 뭐가 높아요? 배액 기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포수 기능이 물을 주게 되면 포수가 20%, 교체가 70%, 배액이 10%. 그러니까 복철이 되겠죠. 그때는 교체 기능이 65%, 배액이 20%, 포수 기능이 15%. 고온기 때는 교체 기능이 상대적으로 이제 배액 기능이 상대적으로 딴 데보다 높죠. 이것들이요. 근데 왜 교체 기능이 떨어지냐면은 여름철에는 물을 많이 줘서 그래요. 그때 배액을 많이 뺐기 때문에 우리가 교체로 사용된 물은 얼마 안 되고 거의 다 배액으로 빠지는 것들이죠. 이것들이요. 우리가 이제 그 배지 함수량에 미치는 인자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인자는 이제 한 번 설정하면 변하지 않는 인자를 볼게요. 오실의 종류가 달라지겠죠. 피복제에 따라서 수강량이 달라지는데 이 피복제도요. 우리가 한 번 정해지면 사실은 계속 바뀌긴 해요. 고정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보세요. 내가 PU 필름을 오래 설치했어요. 광투가율이 85%, 88% 나오겠죠. 내년 가면 어떻게 해요? 조금 떨어지겠죠. 2년 가면 더 떨어지겠죠. 5년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고정인자라고 하지만 바뀔 수가 있고요. 커튼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커튼도 상광 스크린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에너지 스크린이라고 직조로 된 투명한 스크린 있죠. 첫 해는 85%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강성이 떨어져요.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난방 종류. 그러니까 난방을 내가 이제 전체 난방을 하느냐. 난방을 많이 하면은 물을 많이 먹을까요? 적게 먹을까요? 많이 먹어요. 네, 많이 먹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게요. 조조가온을 하잖아요. 그럼 물을 더 일찍 줘요. 조조가온을. 왜요? 증산이 더 빨라지죠. 왜? 식물체가 온도가 올라가야 증산이 시작하는데 조조가온을 하게 되면은 식물체 온도가 이미 해가 뜰 때 18도에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증산을 잘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국부난방을 하느냐. 국부난방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를 들어 내가 장마철에 국부난방을 안 돌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때요? 물을 거의 못 줘요. 근데 국부난방을 하게 되면은 식물체가 증산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증산한다는 얘기는 물을 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에너지, 그러니까 온실 종류, 내부 컷된 난방 종류, 이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에너지가 식물체에 전달되는 만큼 물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에너지 관련이죠. 품종은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나무에 따라서 어떤 나무들은 굉장히 그 식물에 따라서 어떤 뿌리가 굉장히 강한 품종들이 있어요. 어떤 품종이 뿌리가 약한 품종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강한 품종들은 어떨까요? 물을 잘 빨아먹겠죠. 그러면 얘를 물을 잘 빨아먹기도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함수를 떨어뜨리고 이씨를 높게 나가고 물을 못 먹게 할 수도 있죠. 어느 때 그럴까요? 뿌리가 강한 품종이고 굉장히 물을 잘 빨아먹는데 약광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강광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약광기로 들어가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보세요. 내가 물을 빨아먹는 건 뿌리의 힘이죠. 뿌리의 힘. 증산하는 건 뭐의 힘이에요? 에너지죠. 그러니까 열이 닿아야 에너지가 공급돼야 물을 증발할 수가 있는데 내가 물을 잔뜩 빨아먹고 있는데 만약에 증산이 안 된 상황이 발생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때 일액이 나오죠. 그리고 일액이 나왔다는 얘기는 뿌리가 찢어지고 이 끝이 찢어지는 상태가 발생해서 상처가 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품종에 따라서 내가 대목을 썼다. 대목인데 이게 뿌리가 굉장히 강한 대목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 씨를 겨울철에 보다 높게 관리했죠. 그때 보다 높게 관리하고 함수율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품종에 다를 수도 있고 재식 밀도가 어떨까요? 재식 밀도가 높을수록 급여량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건 일정 부분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요. 이게 8포기 심고 10포기 심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물론 광량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8포기 하시보다 10포기가 들어오는데 일단은 광량은 똑같은데 이게 광량이 똑같다 하더라도 이용률은 많이 심은 것이 더 광을 더 많이 받거든요. 빈틈이 없이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증산량은 결국 뭐예요? 에너지에 의해서 증산이 결정나죠.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증산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보통 재식 밀도가 높은 것들이 증산량이 많다. 그럼 그렇다고 양이 많으냐? 그건 아니죠. 증산을 했다는 거지. 지가 또 소모하는 게 많아요. 광합성을 해도 지가 나무가 쓸데없이 볼륨이 커버리면은 볼륨이 크다는 얘기는 나무 하나가 볼륨이 클 수도 있고 두 그루가 같은 공간에 하나는 예를 들게요. 하나의 나무의 볼륨이 100이에요. 두 그루 심었더니 70, 70이에요. 한 그루로 따졌을 때는 100이 큰데 두 그루 70, 70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더 크죠. 그렇다고 생산성이 그만큼 높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가 사용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일식할수록 그렇고요. 재배 시기가 뭐 고온 건조할수록 당연히 더 많겠죠. 왜냐면은 공기가 건조할수록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물을 증산시킬 수가 있거든요. 배지 특성, 배지의 종류나 입자 크기 배열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이거는 배지 특성은 결론적으로는 유효수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효수분은 보통 배지의 특성이 좋을수록 유효수분이 크고 좋거든요. 배지의 특성이 나쁠수록 유효수분이 나빠져요. 예를 들어서 안면 같은 경우는 유효수분이 7, 80% 되더라고요. 코코넛 배지는 3, 40%고요. 흙은 몇 %일까요? 10%밖에 안 돼요. 10%. 유효수분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유효수분 함량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좀 더 급액량을 덜 줘도 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지 부피. 배지의 부피가 클수록 어떤 생길까요? 일단 배지의 부피가 크면은 뭐가 많죠? 뿌리가 많아요. 배지 볼륨은 뿌리가 많아요. 뿌리가 많으면 어때요? 아무래도 증산량이 높을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점점 그렇다고 해서 배지의 부피가 크다고 증산량이 예를 들어서 15리터를 내가 안면 배지를 쓰는데 10리터일 수도 있고요. 20리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물량이 다를까요? 거의 같은데 20리터가 조금 더 물을 사용할 확률이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은 여기 그러면 볼게요. 배지 특성이나 배지 부피는 우리가 물을 주는 양하고 많은 관계가 있을까요? 약간 조금 있어요. 조금. 그럼 제일 큰 건 뭐예요? 앞에 거죠. 광. 온실의 종류와 내부 커튼 뭐예요? 광량이죠. 그다음 두 번째 설명은 뭐예요? 난방의 종류. 내가 난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세 가지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품종적 영향도 있는데 이것도 좀 작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게 뭘까요? 앞에가 에너지고 난방이고 그 다음 높은 게 뭐냐면은 바로 재배식. 고온 건조일수록 물을 더 많이 흡수한다. 그 나머지는 기타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어할 때 뭘로 제어해요? 광량 제어하죠. 거기다 플러스를 줄 때 영양가 없애를 뭘 할 수가 있냐? 상대 습도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양액기계 설치 좋은 기계들은 거기다 설정할 수가 있대요. 영양값 설정.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 무시하고 뭘 해? 배지 무게 들어봐서 내가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정값보다 물을 좀 더 먹는 것 같으면은 조금 더 수치를 변경시키죠. 그러니까 메인이 뭐예요? 광. 두 번째가 메인이 뭐예요? 습도. 그 다음에 뭐예요? 온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기타로 들어가 버리죠. 우리가 여기까지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는 오차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양의 전략을 공급량 전략을 짤 때는 배제 함수량이라든가 물 주는 전략을 짤 때는 광, 건조, 그 다음에 온도를 앞에 놓고 그 중에 제일 큰 거 뭐예요? 광이 8, 90%, 습도가 10%, 20%, 그 다음에 온도가 5%, 10%, 나머지는 다 기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적관인데 토출량이 적을수록 다양한 소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토출량이 작은 건 뭐예요? 토출량 2리터, 3리터, 4리터가 있어요. 일단 제가 20리터짜리 있더라고요. 20리터짜리도 봤는데 20리터는 토마토나 이런 데 공급하는 게 아니라 딸기한테 딸기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 그 NFT 할 때 거기다가 그 집어넣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 물을 들게 하려고 그런 용인데 2리터는 시간당 2리터, 시간당 3리터, 시간당 4리터죠. 우리 제일 많이 쓴 건 뭐예요? 시간당 2리터짜리를 제일 많이 쓰죠. 그래서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은 온실 어차피 뭐 PK가 2헥타 미만일 거기 때문에 구역을 3구역 이하로 나눌 거기 때문에 보통 2리터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예. 3리터 쓰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2리터하고 3리터하고 있어요. 배관 가격이 누가 더 많이 들까요? 2리터하고 3리터짜리요. 3리터가 더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이 배관이 한 번에 들어가니까 배관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2리터짜리 쓰고 보통 뭐 50ml짜리 뭐 쓰면은 거의 대충 1리터 정도 충분히 줄 수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관수량을 볼게요. 이제 배지 함수량이 지금 보면은 우리가 고가 높은 게 있고 고가 낮은 게 있잖아요. 높이가 낮은 배지가 높이가 높은 배지가 있어요. 높은 배지를 볼게요. 우리가 높은 배지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제 같은 20%를 뺀다고 치면은요. 볼게요. 아래쪽에 물이 많을까요? 위쪽에 많을까요? 비율이 중력에 의해서 높을수록 아래쪽은 물이 많고 볼게요. 이 안에 100을 넣었는데 20이 100 빠져나갔어요. 100이. 그럼 여기 80이 남았잖아요. 일단 친구를 빨아먹은 걸 가져가지 않고 얘는 100을 줬는데 20을 뺐어요. 여기도 80이 남았죠. 그럼 80이 어떨까요? 여기 바다에 깔리고 위로 쭉 올라가면서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서부터 위까지 물이 채워져 있겠죠. 그러면은 얘는 높이가 높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위쪽은 물이 있을까 없을까? 아래와 위의 편차가 심해진 거고요. 얘는 아래와 위의 편차가 있어도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 있는데 위아래 편차가 얘보다 적겠죠. 그럼 우리가 배지로서의 기능을 한번 볼게요. 배지에서는 함수율 차이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고 우리가 없애려고 그래 뭐래요? 배까지 하죠. 배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함수율 편차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이쪽에 높은 배지는 위아래 함수율 차가 크니 우리가 어떤 문제가 되릴까요? 함수율 차가 크다는 얘기는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20m 똑같이 20m로 치면은 얘는 위쪽의 공간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위쪽을 배지가 20m가 아니라 그때는 15리터, 17리터, 14리터의 배지를 내가 사용하는 걸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20m의 배지를 샀는데 사용은 15리터밖에 못한다. 그러면 내가 5리터만큼 필요가 없는 거죠. 반면에 얘는 물론 위쪽이 아마도
마를 확률은 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함수율차가 적으니 위쪽까지 뿌리 분포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요. 그러면은 높은 배지가 좋은 걸까요? 낮은 배지가 좋은 걸까요? 높은 배지가 좋아요. 어떤 면에서? 함수율차가 없다면. 함수율 좋다 없다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면 배지 중에서 이제 그 고가의 안면 배지가 있어요. 고가의 안면 배지는 짤 때 제가 고가의 안면 배지는 이렇게 짜요. 바닥에 이렇게 짜고 다시 이렇게 짜고 다시 이렇게 짜고 이렇게 짜요. 그러니까 어때요? 위아래 분포들을 물이 떨어지고 못 빠져나가는 걸 떨어지고 못 빠져나가는 이걸 계속 계속 옷값자치 하다 보니까 위아래 함수율이 차이는 나지만 적게 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이를 한 10cm까지 올린 배지가 있어요. 안면 중에. 그거는 일반 배지보다 비싸겠죠. 이렇게 되면 스패가 적게 나요. 바닥이 면적이 넓을수록 스패의 우려가 큰데 이렇게 높고 편차가 적은 배지들은 스패가 적게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비싼 배지다. 안면 중에서. 근데 코어 배지는 일단은 높을 수가 없겠죠. 왜 높을 수가 없어요? 짤 수가 없죠. 그냥 가루와 칩을 섞어서 만든 배지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높낮이에 따라서 아래쪽은 물이 많을 테고 위쪽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니 이제 논산부여 쪽에서 일부 농장들이 코가 뭐 12, 3cm짜리 코너 배지를 사용하는 데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그분의 생각은 업자분들이 높은 게 좋다고 해서 샀대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바닥에 윗공과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그만큼 배지가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그 광량에 미친 인자라고 얘기할 때 결국은 위에서 말했던 온실 종류의 내부 컨텐이 이제 광을 얘기했잖아요. 실제 광량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광량이 일주일마다 한 2.5에서 3.5cc를 주라고 해요. 제곱미터당. 그러면은 볼게요. 제곱미터당 우리가 보면은 토마토를 제곱미터당 지금 몇 주 심어요?